살아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려울사. 자살까지 생각을 하나 봐. 그죠? 죽었으면 좋겠나 봐. 얼마나 힘들면 이럴까. 돌이켜 풀어서 생각해 보니 이리하여 어이하리. 남자들은 아마 여자들이 이렇게 괴로운 줄 모를 거야. 남자랑 여자랑 사고 구조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여자들은 남자친구랑 싸우면 남자친구랑 싸운 걸 하루 종일 생각하지. 그치? 해결책이 날 때까지. 근데 남자들은 어때요? 여자친구랑 싸우면 생각을 안 해. 생각을 안 해요. 그러고 PC방 가는 거야. 그럼 여자애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어머, 어떻게 나랑 싸우고 저럴 수 있어? 너무 속상하지. 근데 그게 아니고 남자 종족 자체가 어떠냐면 좀 복잡한 생각이 있으면 그거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싶어요. 여자랑 약간 달라. 그 여자는 끝까지 가지. 속으로 깊게 들어가요. 그래서 병년화 한곡조를 시름에 쫓아서 섞어타니. 병년화는 뭐냐면요. 옛날에 왜 우리 뭐 어떤 노래 제목 같은 게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요새 노래를 예를 들면 생각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짜증나. 선생님 음악을 몰라요. 그래서 병련화라는 그 곡조인 거야. 중국에 뭐 이런 걸 타는 곡조. 그 곡조를 시름을 섞어서 타니까 소상야우의 뱃소리가 석도는 듯. 소상강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 얘들아. 소상강. 이건 뭐냐면 중국에 있는 소강하고 상강이라는 강을 합쳐서 부르는 말이야. 소상강이. 소강하고 상강을 합쳐서 소상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맨날 니네 그러니까 문학을 많이 안 봐서 저기 좀 낯설 수 있는데 되게 많이 나와. 소상강에 대한 얘기가. 근데 이 소상강에 어떤 얘기가 전해져 내려오냐면 이 얘기를 들으면 소상야우 뱃소리 섰도는 듯이 왜 여기에 들어갔는지 좀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아. 지금 보면 그냥 이것만 해석을 하면 소상강의 밤비에 대나무 소리가 섞여서 들리는 것 같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나무에다가 비가 투둑투둑 떨어지는데 그 빗소리랑 섞여서 그 검은고 소리가 이제 뭐 들리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쵸? 근데 비 오는 약간 우중충한 느낌의 대나무 소리 이파리에다가 막 떨어지면 투둑투둑 하는 소리 그런 소리 약간 우중충한 본인의 느낌을 잘 살려서 표현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조금 더 있어. 소강하고 상강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순임금 알아요? 요순시대의 순임금. 그죠? 되게 태평성대를 이뤘던 아주 어진 임금 중에 한 명이었죠. 이제 정치를 잘 하던. 근데 이 순임금의 그 위에 윗대 왕이 누구예요? 아까 요순시대로 했죠. 요임금이잖아. 요임금이 순임금,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나라가 막 지금처럼 엄청 막 있고 적통이 내려오고 이런 게 아니라 요임금이 어떻게 했냐면 좀 임금을 할 만한 애한테 줘야지? 이러던 때란 말이야. 그래서 요임금이 아들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 단주라고. 단주라는 굉장히 호전적인 막 싸우는 걸 되게 좋아하는 아들이 있었어. 단주는 생각했지. 우리 아빠가 중국에 그래도 왕인데 그 다음에 나한테 왕위를 물려주겠지? 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요임금이 순임금한테 제위를 물려주죠. 그리고 단주한테 뭘 줘요? 바둑판을 줘요. 자기 아들에게는 바둑판 하나를 주고 순임금, 자기랑 피가 하나도 안 섞인 순이라는 애한테 뭘 준 거야? 나라를 준 거야. 단주는 개빡쳤지. 왜 바둑판을 준 줄 알아요? 얘가 싸우는 걸 좋아하잖아. 바둑이 싸우는 거지. 흰색 돌, 까만색 돌 싸우는 거지. 근데 이 당시가 태평성대였잖아요. 태평성대니까 이런 호전적인 단주의 성향이 이 당시와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위에서 흰 돌, 까만 돌 하면서 여기 위에서 싸우라고.
그래서 바둑판을 주죠. 순임금은 어떻게 해서 임금이 되었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간 관계상 얘기를 해주지 않겠어요. 소상방에 관련된 얘기만 해줄게요. 요 임금은 순이라는 애가 되게 어질다는 소문을 듣게 돼요. 어진 사람한테 줄라 그랬거든. 되게 어질다는 소문을 듣게 돼. 그래서 얘가 그럼 진짜 어느 정도의 경영 능력이 있는지 한번 테스트해 봐야겠어. 이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딸이 있었어. 아황과 여영이라는 두 딸이 있었어요. 근데 이 두 딸을 얘한테 한꺼번에 시집을 보냅니다. 2명의 여자와 1명의 남자. 불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 아닙니까? 맞죠? 근데 그 상태에서 순이 과연 얼마나 이 가정을 잘 경영해 나가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아황과 여영이 한꺼번에 시집 갔음에도 불구하고 순의 그 처세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아황한테 월요일 날 갔으면 여영한테 화요일 날 가야 되지 않을까? 그치? 그런 걸 굉장히 공평하고 아무 일 없이 잘 처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을 잘 돌보자. 우리가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몸을 먼저 닦고 집을 다스리고 그 다음 나라를 다스리고 그 다음에 천하를 평정할 수 있다. 점층법이죠. 연쇄법이라고 해야 되나? 자, 자신을 스스로 잘 닦아야지 집을 조용히 잘 다스릴 수 있고 집을 하나를 잘 운영할 수 있어야지 나라를 다스릴 수 있고 나라를 잘 운영을 한 나라의 국가를 잘 운영해야 천하를 평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신이 된 순에게 재가를 하도록 했어. 근데 잘 하더라고. 그래서 치국을 하게 한 거죠. 그래서 순임금이 이제 왕이 되는데 순임금이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어. 자기가 진흥왕 순수비라고 알아요? 들어봤지? 어디 북한산인가? 어디 가면 진흥왕 순수비가 있다고 막 그런 얘기 하잖아. 한국사 시간에. 왜 순수비가 뭔지 왜 안 알려주는 거야? 좀 단어 뜻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 내가 너무 단어 뜻에 집착하니? 그래도 알아야지. 난 순수한 게 그래서 순수비를 배울 때 퓨어한가? 뭐가 되게 퓨어한가? 뭐 순수한가? 왜 순수비야? 이랬거든? 순수비가 뭐냐면요. 이거 돌 순자예요. 돌았다는 거야. 뭘 도냐면 니네 약간 이렇게 비유하면 조금 그런데 강아지가 동네를 다니면서 자기 구역이라고 생각하고 쉬어를 엄청 많이 하지. 그치? 쉬하자. 그치? 그런 것처럼 왕이 정복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국경이나 이런 데를 쭉 한 바퀴 돌아. 그래서 돌 순자를 써서 순수비라 그래. 그래서 자기가 돌았던 곳에 여기 나 정복했었고 왔었어 하면서 자기 영역 표시. 그걸 비로 하는 거야. 비석으로. 그래서 진흥왕이 왔다 갔다는 걸 알려주는 순수했다는 걸 알려주는 비석이다. 그래서 저걸 순수비라 그래. 근데 중국은 니네 그 진시 황제가 어떻게 죽었는 줄 알아요? 진시 황제가 중국에 되게 큰 중국을 다 통일하잖아. 굉장히 여러 나라가 있었던. 그쵸? 그걸 다 통일을 하는데 통일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정복한 데를 또 돈다고? 순수한다고? 순수하다가 죽어요. 순수하다가 지금으로 따지면 리무진이라고 해야 될까? 캠핑카라고 해야 될까? 되게 큰 가마 같은 데에서 이제 진시황이 그걸 타고 다니거든요. 근데 그 가마가 지금도 대통령이 리무진 타면 리무진이 청와대에서 한 개 나와? 아니지. 3개인가 뭐 이렇게 여러 대 나오죠. 그래서 어디에 대통령이 탔는지 모르잖아. 왜? 피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위험이 있기 때문에 리무진 한 대 있으면 대통령이 그거 탔을 거라고 해서 저격의
노출이 쉽기 때문에 여러 대로 나눈 다음에 어디서 탔는지를 모르게 하고 난 다음에 이동한단 말이야, 대통령이. 똑같아, 옛날에도. 가마를 진짜 멋들어진 가마가 있는데 그 가마를 3대 정도를 같이 갖고 다녀. 그러면서 이제 진시 황제가 여기 탔다 저기 탔다 해서 어디 탔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돌다가 그래서 실제로 진짜로 그 가마를 습격해갖고 푸겐 애가 있어. 잡혀가지고 죽임을 당했는데 실패했어. 첫 번째 가마에 타고 있지 않았거든, 진시 황제가. 어쨌든 그런 일도 있었어. 근데 그러다가 이제 뭐 진시 황제가 죽은 게 뭐 납중독이다, 뭐 이런 얘기, 수은 중독이다 이런 거 있는데 패스하고 어쨌든 그 순수를 하다가 가마에서 죽거든요, 진시 황제가. 그런 것처럼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왕들이 옛날에 중국이든 우리나라든 순수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중국에선 어떤 게 있었냐면 5년에 한 번씩 황제가 이렇게 순수를 하거든요, 돌거든요. 근데 그럼 나머지 4년은 어떻게 하냐면 그 제후국들이 와서 인사를 해요. 제후국들이 4년 동안 와서 걔네가 인사를 1년에 한 번씩 하고 5년에 한 번씩은 이제 그 왕이 한 번 돌거든요. 순임금도 그걸 하고 있었거든. 그걸 했는데 전쟁을 하다가 죽었어. 유실.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딱 겨눠서 쏜 게 아닌데 유실, 화살이 이렇게 막 날아오는 화살에 맞아갖고 죽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아황과 여영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황과 여영이 자기 남편이 있는 곳으로 막 가는데 강으로 가로막힌 거야. 그게 소상강이었어. 그래서 자기 남편의 죽음 소식을 듣고 너무나 슬퍼하면서 울었대. 엄청 울었대. 근데 너무 많이 울면 피눈물이 난다네. 진짜 그렇대요. 뭐 잘 모르겠어. 진짜 현실적으로 그런지 모르겠지. 진짜 그런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근데 어쨌든 피눈물을 흘렸대. 그래서 그 소상강에 대나무가 있는데요. 그 대나무에 지금도 붉은 점이 있죠. 붉은 점이 막 찍혀서 그 피눈물이 흡수가 돼가지고 그 대나무에 붉은 점이 막 찍혀 있다 그러더라고. 소상강 한번 가봐. 가서 대나무가 그런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 대나무는 특이하게 빨간 점들이 이렇게 찍혀서 난다고 해요. 그러면 이러한 이야기가 있는 소상강의 대나무야. 남편과 이별한 그 사별한 부인의 절절한 그 괴로움이 있는, 일화가 있는 그 내용을 가져온 거죠. 그래서 소상야우의 뱃소리가 섰도는 듯. 그래서 그때 그 심정 같은 게 섞여서 들리는 듯,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남편과 떨어져 있는 게 그만큼 괴롭다는 얘기를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잘 썼죠. 잘 써.